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말한 것들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지문에 1번부터 나와 있을 건데, 일단 주어인 statistics는 통계 자료. 그래서 20세기의 통계 자료는 되었다라고 합니다. 체계적인 모음집이. 여기에서 우리는 이 지문을 통해 근대 시대의 통계 자료를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나름의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서 시스템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대신에 이제 이거는 조금 양적인 거. 그래서 그 양적인 정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국가에 의해서 필요해진 양적 자료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적 자료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뭔가 이제 설명, 뭐 배경 설명을 하고 요러한 자료라기보다는 그냥 한눈에 볼 수 있는 수치 자료. 그거를 quantitative information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모음집이 체계적으로 있기는 있었어. 통계 자료로서. 2번으로 넘어가면은 1번에서 말하는 이 통계 자료가 있었다라는 것은 일어났었는데 산업화 국가에서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산업화 국가에서 통계 자료라고 하는 것은 key parts, 핵심 요소라고 하거든요. 근데 뭘 하는데 있어서 핵심 요소인지를 전치사 of 뒤에 요 becoming이 목적으로 쓰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현대, 우리 지금의 국가 모습이 되게끔 하는데 핵심 요소였다라고 합니다. 산업화에서 현대로 넘어가는데 얘가 요 통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만든 과정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서 중간에 of랑 becoming 사이에 있는 이 대열이 가리키는 게 의미상 주어인데, 정확히는 동명사 앞에 쓰였으니까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표기하는 방법은 소유격 혹은 목적격이기 때문에 여기 지문에서는 소유격으로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뭐 조금 바꾸어서 쓰겠다라고 하면은 목적격 됨을 써서 표현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의미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일단 1, 2번 연결되는 내용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3번으로 넘어가서 지금까지 설명한 것과 관련해서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거를 가주어 진주어로 표현을 했는데 투부정사를 먼저 해석을 해보면은 동시에 생각을 하는 게 어렵다라고 해요. 여기서 동시에 이런 단어는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대절을 뒤에 써줄 겁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는 대상은 어떤 물체. 근데 이 물체가 뒤에서 수식을 받는 거기 때문에 being measured의 수식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인형을 몇 개 만들었는지, 내일은 몇 개 만들었는지, 한 달 동안 매일 몇 개 만들었는지 통계 자료를 작성해보자 라고 했을 때 측정이 되는 물체는 인형이 될 거란 말이야. 이거 무슨 말이 되겠지? 이게 존재한다라는 건 너무 당연해. 그런데 동시에 뭐도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and 뒤에 두 번째 대절을 써가지고 그 인형을 매일 몇 개 만들었는가를 측정하는 것, 그 행위 자체는 is only 뒤에 요런 단어는 빈칸이나 좀 쓰라고 하기 좋으니까 알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단지 관례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거든요. 앞에 있는 내용은 1차원적으로 이해해도 상관이 없는데 뒤에 있는 내용은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5번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기는 하겠지만, 요게 뭔지를 조금 쉽게 정리를 해보면은
요렇게 두 번째 대절의 내용을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금액을 통계로 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은 대부분은 뭐 금액적인 통계 자료의 기준이 10,000원을 최소 단위로 할 거란 말이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여러 가지 그 금액과 관련된 통계 자료들이 수치를 10,000원 단위로 지정을 한다라는 것, 혹은 뭐 보통 조사 기간을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봤을 때 한 달 기준으로 하더라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조사 대상이 보통 뭐 이런 조사, 이런 주제 A라는 주제를 가지는 조사는 성인을, B라는 주제를 가지는 조사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계속 통계 자료, 조사를 반복을 하면서 쌓이고 하나의 전통처럼 만들어진 컨벤션이더라 라는 게 대절 두 번째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1차원적으로 내가 조사하고 싶은 물건이 있다라는 것, 근데 이것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어떤 단위 혹은 여러 가지 관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내가 머릿속으로 동시에 생각을 하면서 통계 자료를 보고 아 이랬겠구나 저랬겠구나 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 라고 하는 게 3번 문장이 하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우리는 보통 보면은 그냥 수치만 보고 말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서 4번에 그러나 this is the case, 3번에서 말한 거는 사실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5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줄 건데, 일단 주어가 phenomena거든요. 얘가 복수형이죠. 얘를 굳이 설명하는 이유가 동사는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혹시 헷갈리지 않았으면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건데, 가격과 같은 현상 대신에 이 가격은 being charged, 부과되는 가격. 그리고 두 번째로 제품인데 이 제품은 팔리는 제품이라고 해서 뒤에 또 being sold의 수식을 받는 거. 그래서 가격이 청구가 되고 가격이 존재하고 물건이 팔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는 존재 그 자체지. 그러나 뒤에서 카테고리, 범주나 혹은 classification frameworks라고 하는데, 이게 내가 방금 전에 말했던 그런 것들, 뭐 가격은 10,000원 단위로 하겠다, 아니면은 뭐 조사 대상을 나눌 때 어떤 조사에서는 뭐 제조업을 서비스업과 분리, 어떤 조사에서는 제조업을 서비스업과 같이 분류, 약간 이런 식으로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카테고리나 분류 체계는 고안이 되었다라고 해서 두 번째 문장에서 주어랑 그 다음에 수동태 are devised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주어 동사 위치 잘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 뒤에 투부정사 보기 전에 그러면은 주어가 어떤 건지 수식하는 내용을 볼게요. 보니까 뒷받침한다라고 합니다. 내용을 수집해. 통계 자료 내야 되니까. 그리고 통계 자료에 수집한 내용들을 종합을 해. 그리고 나서 organize는 정리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답변이 몇 개가 있고 어떤 사람의 대답이고 이거를 정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범주나 분류 체계들이 뭘 위해서 고안이 된 건지를 뒤에서 투부정사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목적에 기여하기 위해서라고 하거든요. 요게 이 지문의 주제를 말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요 투부정사 내용을 좀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객관식으로 내기도 되게 좋고 아니면은 뭐 라이팅으로 쓰라고도 하기도 좋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요 문장 자체를 라이팅 연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너무 길어서 꼭 하세요 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러면은 여기 투부정사 내용을 보니까 국가의 목표가 거시경제를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사회 정책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뭐 거시경제 이런 거는 나중에 수능 대비할 때도 종종 보게 될 거기 때문에 저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경제적인 거를 여러 가지를 같이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물가가 올랐다. 근데 물가가 오른 원인을 분석하는 거에서 끝나는 거는 거시 경제가 아니야.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득의 몇 프로가 더 이제 물가에 반영이 되며 이게 나중에는 자산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주며 실업률에는 어떻게 영향을 주며 이런 전반적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있잖아.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이 전반적인 흐름을 보는 게 거시경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그 거시경제에 따라서 국가는 정책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아니면은 사회적 정책,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야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한 정책에 기여하기 위해서 단순히 여러 가지 현상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현상에 범주와 분류 체계를 넣어서 통계 자료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5번 문장이 하는 말인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요거를 3번 문장이랑 다시 엮어보면은 3번에서는 통계 자료가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라고 했거든? 첫 번째 대절에서 측정 대상들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5번 문장의 앞에 피노미나로 시작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두 번째 대절은 but 뒤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개개인들은 당연히 두 가지를 한 번에 생각하면서 통계 자료를 보는 건 아니지만 지금 5번 문장의 목적은 국가 단위로 경제, 사회적인 목적을 설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한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6번으로 넘어가서 요 주어에 있는 사람이 통계학 사용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한다라고 합니다. 뒤에 땡땡의 그 문장을 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 무엇을 위한 통계 자료의 사용인지를 뒤에서 투부정사를 이렇게 설명을 해줄 거거든. 국가 권위를 만들기 위한 통계 자료의 사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말하는 통계 자료의 속성이나 여러 가지들은 국가 단위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개인 단위가 아니라. 그래서 요것도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요런 거 좀 키워드로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키워드. 그러니까 통계 자료를 통해서 경제와 사회를 위한 정책을 잘 만들면 선진국이 좀 더 될 수가 있으니까 국가가 힘을 가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이러한 통계 자료의 사용을 뭐라고 할지 마지막 문장 보니까 정량화하는 거, 이게 스테이리스틱스를 다르게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대신에 무엇 없이 의사결정을 하냐면은 without seeming to decide 라고 해서 결정할 것 같은 모습을 가지지 않은 의사결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 그러면은 결정할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seem이라는 동사가 할 것 같다라고 해서 확실하다라는 걸 표현하는 게 아니라 불확실을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불확실한 부분을 빼야지. 그러려면은 내 통계 자료에 범주나 여러 가지 분류 체계를 명확히 해야지. 거기에 따라서 국가가 의사결정을 한다면 그 전반적인 과정이 통계 자료를 통한 정량화를 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장 끝난 다음에 커마 찍고 ing 분사 구문을 만들거든요. 얘가 생략하고 있는 문장의 주어가
앞에 있는 qualification이 아니라 요 사람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특징 짓는 게 저 목적어 it이 가리키는 거는 앞에 나와 있었던 통계학의 사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 그러면은 지금 6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땡땡이 말하고 싶은 문장은 요거 큰 따옴표가 있는 여기까지 이렇게 문장 하나 끝났고, 그리고 여기 끝난 문장 뒤에서 분사구문을 만든 거기 때문에 주어 그다음에 목적어가 이렇게 단수 it으로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통계 자료의 사용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사회 기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회 기술인지를 보니까 권력에 있어서 신뢰를 쌓는 걸 의도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문장에 나와 있던 state authority 요거를 만든다는 거랑 거의 반복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 국가가 선진국이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은 우리 국가의 경제 상황, 사회적인 모습이 남들이 보기에도 얘네는 조금 발달되어 있는데 이렇게 신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의도되어져 있는 사회적 기술로서 요 통계 자료의 사용을 설명했다라고 하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국가의 단위로 이 통계 자료를 사회 전반적인 의사결정, 정책 수립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그 사회를 위한 정책 수립을 왜 했냐? 우리나라가 조금 더 강대국이 되었으면 해서, 선진국이 되었으면 해서 라는 목적이 마지막 문장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32번은 우리가 자주 봤던 그 소재이기 때문에 그거 아닌데 얘 조금만 쉬다가 할게요.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쉬다가 할게요. 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쉽게 말하면은 이 지문에서는 좀 신체 연구를 주로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 인간 신체가 이렇게 크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두뇌에 관한 정보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신경에 관한 정보도 굉장히 많을 거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신체 부위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간에 대해서 조사한다. 그럼 여기에 대한 조사도 너무 많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나는 사람의 신체를 연구합니다. 이렇게 이제는 말을 하지 않고 나는 인간의 뇌를 연구합니다. 인간의 신경을 연구합니다.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야. 내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분야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뇌를 연구하다 보면 뇌랑 신경이 같이 움직이니까 두 개가 같이 연계돼서 뇌의 전문가이자 신경의 전문가가 되면 안 되나? 근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은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알게 되는 전문 용어들, 신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전문가가 될 만큼 알게 되었을 때의 그 받아들이는 전문 용어가 너무 다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뇌를 연구하는 사람이 신경에 관한 정보를 이렇게 얇게는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두 가지를 전부 다 깊이는 알지 못한다. 그거를 지식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지식이 나뉘어지고 있다. 세분화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분야를 다 전문가처럼 알 수가 없다. 통합적 이해가 상실되었다. 라는 걸 말하는 게 요 32번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번으로 바로 넘어가서 보면은 요거 부교재에도 비슷한 문장 구조가 있었거든요. just as 뒤에 문장 나오고 그 다음에 so 뒤에 문장 나오고, 그러면은 요렇게 각각 문장이랑 같이 쓰였을 때에는 just as 뒤에 문장이 그러하듯
so 뒤의 문장도 그러하다라고 해서 A 문장과 B의 문장이 같은 속성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 A 문장 먼저 보면은 와인의 맛과 색깔에 관한 전문가는 얻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much는 명사로 쓰인 목적어 많은 것을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거든. 그러면은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될까? by 전치사 뒤에 동명사 being aware of를 써가지고 알게 된다라고 합니다. 화학 반응을. 당연히 이제 와인이 포도를 숙성시켜서 만들기도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뭐 맛이나 색깔을 내기 위해서 다른 인공적인 재료를 섞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또 화학 반응이 일어날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 여러 가지들을 알고 있으면서 많은 지식을 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chemistry가 뒤에서 주격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으면서 이러한 특징들의 기저를 이룬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those qualities가 말하는 거는 와인의 색과 맛을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러하듯 이어지는 문장에서 각자의 관점, 특히나 신체에 관한 각 관점, 시각도 잠재적으로는 다른 것들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게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신체에 관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은 다른 분야도 자연스럽게 함께 알게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와인 전문가가 화학 반응을 같이 알게 된 것처럼 그러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2번으로 넘어가서 그러나 얘 뒤에서 문장의 주어가 every scientific tool 모든 과학적 도구 현미경에서 그 다음에 그 과학적인 뭐 공식이나 여러 가지를 계산하는 수학적인 요소까지 그리고 and 뒤에서 두 번째 주어가 every aspect of the body 신체의 모든 측면이라고 해가지고 1번에서 얘기했던 와인 전문가 그리고 신체의 관점을 보는 사람 그거를 연장해서 지금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 같거든. 근데 어쨌든 지금 보고 있는 문장의 주어가 두 가지를 언급을 하긴 했지만 every랑 같이 두 가지를 언급을 했기 때문에 하나의 큰 덩어리로 보고 동사에 s를 붙였다라고 하는 거 요런 거는 혹시 모르니까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큰 두 가지 전체는 요구한다라고 하는데 이어지는 문장은 so that 구문을 such that 구문으로 바꿨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such depth of expertise 너무 깊은 전문 지식을 요구해서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전문 지식을 깊이 요구하는 이 원인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냐면은 요것이 일어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요것들이 이 앞에 있는 정보들을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태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말로 대절 뒤에 표현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요거 대절을 조금 쉽게 정리를 해보면은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을 그리고 요거를 땡땡 뒤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우리는 tend to study the human body. 사람의 신체를 연구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in silos라고 해서 요거 두 개가 합쳐서 따로 분리해서 라고 해석을 하는데, 만약에 이걸 어휘로 출제를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쉽게 바꾸어서 출제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separately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주 보는 같은 의미의 표현이죠. 어쨌든 우리는 신체 일부를 다 떼어내서 연구를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앞에 있는 원인과 결과 때문에. 그러면서 이어지는 문장이 분사구문인데, 우리가 앞뒤 문장의 주어가 다를 때에는 분사구문의 주어를 생략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잘 알고 있어. 그게 지금 보고 있는 문장에 적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앞에 있는 we랑 뒤에 있는 each 커뮤니티는 다른 걸 가리키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요 sectioned가 과거분사로 쓰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근데 뒤에 동사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요 동사가 원래는 목적어 뒤에 from을 가져가지고 B로부터 A를 구분하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게 정석인데, 목적어가 빠졌으니까 수동이 되겠지? 그래서 각각의 군집은 분류된다, 구분된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되겠죠. 무엇으로부터? 다른 것들로부터. 그러면은 무엇에 의해서 다른 것들로부터 이 군집들이 분류가 될까라고 봤을 때, 이 군집들이 만들어둔 전문적인 어휘에 의해서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방금 전에 말했던 각 전문 지식 분야가 사용하는 그 전문 어휘, 전문 용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연구를 하다 보면은 따로 떼어질 수밖에 없고, 그 따로 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이 사용하는 어휘로부터 구분이 된다라는 거를 뒤에서 설명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떼어진 거를 어휘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사례를 3번 문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는 군집들,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be dedicated to 요거를 한 번에 어디에 전념하다 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과학도구의 한 가지 혹은 신체의 특정 구성 요소, 그러니까 신체의 일부, 요런 것들에만 연구를 하느라 전념을 한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신체 일부는 심지어 어떤 것조차도 포함을 하냐면은 세포의 한 종류만도 포함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 정보가 방대하기 때문에. 4번으로 넘어가서 요거 how가 different types of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요. 요렇게 how different types of cell 까지를 하나의 주어처럼 해석을 해줄 거야. 그리고 요렇게 동사. 그러니까 주어는 3번에서 말했던 어떤 한 종류의 세포를 연구할 때 올라올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내가 A라는 세포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A 세포가 얘네들끼리만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세포들이랑도 소통을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얼마나 많은 애들이랑 소통을 할까? 이런 질문이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 이것은 요 세포를 연구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될 것이다. 어쨌든 3, 4번에 이제 설명을 하고 싶은 거는 최소 단위, 이게 분리되어 있는 단위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다 보니까 5번 문장에서 심지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명체의 단순한 형태들도 라고 해서 forms 요거 기준으로 비동사 are 쓴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 네, 이 문장에서는 수동태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요렇게 같이 동사 취급을 하고 중간에 rarely 들어온 거 알아주면 될 것 같거든.
뭐 미생물이 될 수도 있고 곰팡이가 될 수도 있고 지구상에 되게 단순하게 생긴 놈들도 그 전체를 연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지. 뭐 예를 들면은 미생물의 번식 과정 요것만 좀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뒤에서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인간의 신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분명하게 훨씬 더 복잡해진 상태로 있다라고 볼 수 있다. evidently 같은 부사는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complex 이런 것도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6번으로 넘어가서 as, long, ago, as 요거 4개의 단어가 한 번에 뒤에 있는 시간만큼 오래 전에도 1890년대만큼 오래 전에도 타임즈에서는 커멘트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대절이라고. 근데 여기에서 문장의 동사 시제는 1890년대에 언급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썼거든요. 근데 타임즈에 기고되기 전에 했던 말이기 때문에 대절은 과거 완료를 썼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지식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너무 방대해졌다라고 본 거지. 이거 지금 투투구문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to be manageable 다루기가 쉽지 않다라고 해서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장은 결과적으로 부정문처럼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1800년대에도 말이 나왔을 만큼 정보가 너무 많아서 세분화되고 있으니 마지막 문장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게 어느 누구도 어떤 한 대상에 대한 전체에서의 전문가가 되지는 못한다 라고 한 번 더 주제를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33번 넘어가 볼게요. 요거는 지금 주제로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지문에 넣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궁전에서 유리를 사용을 했대. 근데 그거를 단순히 건물이 예뻐 보이려고 사용을 한 게 아니라 전략을 가지고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뭘 위한 전략일까? 라고 했을 때 뒤에 나와 있는 왕실 권위의 반영 및 유지 요게 목적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요거를 목적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왕궁에 궁전에 유리를 설치했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설명하고 있는 문장을 1번부터 바로 보면은 역사적으로 궁전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문장에서 이 궁전들은 신중하게 constructed stages, 만들어진 무대였다라고 해서 요 앞에 얘가 과거 분사로서 뒤에 있는 스테이지를 이렇게 수식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만들어진 무대가 뭘 위해서 고안이 되었는지를 뒤에 designed 과거 분사가 뒤에서도 이렇게 수식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깊은 인상을 주면서 동시에 겁을 주기 위해 디자인되었다라고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나는 요 1번 문장을 그 라이팅 연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주제를 말하면서 동사들의 배열을 좀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이건 좀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2번으로) 넘어가서 몇몇 상징적인 돌은 상징했다라고 합니다. 영속성과 힘을. 그러니까 건물이 돌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 건물은 되게 오래 가겠다. 이 건물이 있는 혹은 이 왕궁이 있는 이 국가는 굉장히 힘이 센가 보다. 이런 거를 상징시켰다라고 하고, 반면에 유리는 제공을 했는데 똑같이 힘이 있다라는 거를 제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유리로 이루어진 궁전을 보면은 이 나라가
좀 강대국인가 보다 요런 생각을 들게끔 해달라고 하는 거지. 근데 힘이 있어 보이게 만드는 부분이 이 건물의 어떤 특징 때문이었는지를 feasibility로 설명을 하는데 요런 거는 좀 단답형으로도 출제하기 좋으니까 위치랑 단어를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막 유리로 막 색깔 막 넣고 막 화려하게 하면은 너무 눈에 띄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돈을 막 거금을 들여가지고 궁전을 짓는다고 돈이 많나 보네? 힘이 강한가 보네? 요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1, 2번만 보면은 그냥 눈에 띄니까 힘이 세구나 라고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유리로 되어진 궁전이 어떠한 목적을 가졌는지를 3, 4번 문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번 보면은 궁전에 큰 창문을 도입하는 것은 allowed 오형식 가능하게 했는데 통치하는 사람이 요런 거 어휘로 출제하기 좋으니까 잘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자 그대로 look down upon 요걸 하나로 생각해 주면 되거든요. 그들의 국민을 아래로 내려다보게끔 해주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동시에 뭘 강조했는지를 커마 뒤에서 요거 현재 분사 구문을 만들어줬고 대신에 지금 보고 있는 분사 구문이 생략하고 있는 주어는 앞문장 내용 전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앞문장의 내용 아래로 본다라고 하는 거는 뭘 강조했냐면은 그들의 elevated position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다라는 거를 강조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내려다보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4번으로 넘어가서 반대로 요 주어 이시 가리키는 게 3번 문장의 주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 궁전에 큰 창문을 도입시켰다라고 하는 거. 요런 거 지칭 같은 것도 한 번씩 서술형으로 나올 때가 있잖아. 그래서 요런 거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요렇게. 그래서 이것은 또한 가능하게 했었는데 국민들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격 보어 gaze up at 요거 하나로 보고 그들의 리더를 올려다 보게끔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4번은 반대의 방향으로 시선을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은 국민들은 올려다 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만들었는지를 커마 뒤에서 분사구문으로 설명을 하는데 지금 보고 있는 분사구문이 생략하고 있는 주어도 앞문장 내용 전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밑에서부터 올려보겠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니까 sense of 경외감 and sense of distance 거리감을 만들게끔 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에 대한 사례를 5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을 생각을 해볼 거야. 거기에 요렇게 유리로 된 어떤 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제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데 얘가 유리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뒤에서 뭐라고 수식을 하냐면은 lined with를 한 번에 뭔가로 둘러싸인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뭐 거울이든 뭐 유리든 이제 서로 반사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서로 반사하는 표문을 가지고 있는 요 곳 얘가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동사랑 목적어를 2번씩 가질 거거든요. 근데 가질 때 나돌리 버덜소로 이어줬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돌리 뒤에 먼저 보면은 이 Hall of Mirrors 혹은 이 베르사유 궁전이라는 전반적인 공간이 grandeur 위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이미지를 더 키우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사되다 보면은 이미지가 더 넓어 보일 수도 있고 혹은 이미지가 더 명확해 보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공간에 위험을 키우는 거지. 동시에 왕을 두었는데 어디에 두었는지를 뒤에서 at the center of 이거 일단 한 번에 해석을 해주면 되거든요. 중심에. 근데 어디 중심이냐면은 dazzling display라고 해서
눈부신 전시의 한 가운데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건물 자체가 웅장해 보이는 동시에 왕의 위치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반짝반짝하게 빛날 수 있는 곳에 있다 보니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뭘 강화했는지를 커마 뒤에 분사구문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분사구문도 앞에 있는 내용 전체를 주어로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의 절대적인 권력을 강조했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absolute 이런 거는 좀 어휘적으로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3, 4, 5번에서 말하는 이 목적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6번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궁전에서 이 유리를 사용한다라는 그 용도 요 use 기준으로 수일치하기 때문에 was not 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미적인 것이 아니었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뒤에 strategic 전략적이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전략적 이런 거는 빈칸으로 단답형 내기 좋으니까 요거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이 유리로 된 궁전들이 실제로 어떠한 기능을 했을까를 7, 8, 9번으로 정리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7번에 보니까 일단 유리는 투명해. 그래서 시야가 열려 있어. 그러한 오픈된 사이트 라인즈는 여기서는 allow for를 한 번에 써가지고 가능하게 하다라고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더 나은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뭘 확실히 하면서 커마 뒤에 ensuring 분사구문을 쓰는데 얘가 생략하고 있는 주어는 그냥 앞문장의 주어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열려있는 시야. 그리고 얘네들이 확실히 하는 거는 안전과 보안이라고 합니다. 통치 가문에.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까? 라는 것들을 계속 감시하면서 통제를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8번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궁궐을 왔다 갔다 하는 신하들이 있었을 거야. 그리고 그냥 외부에서 오는 방문객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were aware of, 알고 있었다라는 거지. being observed, 관찰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거.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런 거 문맥적으로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들이 계속 관찰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뒤에서 contributing 분사구문으로 이어지거든요. 얘가 생략하고 있는 주어도 앞문장 내용 전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내가 감시받고 있다라는 걸 안다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에게 복종을 해야겠구나, 존중을 해야겠구나 라는 그 공간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정리를 할 거냐면은 이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유리로 만들어지고 막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빈칸으로 출제하기 더 좋으니까 알아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을 쓴 이유가 내가 여기에서 권력을 유지해가지고 이 사회를 컨트롤 하겠다라는 거잖아. 다른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유리를 가지고. 근데 이 유리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영향을 주었냐면은 조용한 권력 역학관계의 집행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 마지막 문장도 라이팅 연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주제문이면서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권력 역학관계의 배경 지식, 요거는 아마 나중에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누가 힘이 세고 약하고 어떻게 누가 친하고 누가 서 배척하고 막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통칭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네. 방금 찾아보니까 그 intimidate가 타동사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 굉장히 어색해서 어떻게 된 건지. 이거 어떻게 생각해 주냐면은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 투부정사가 불완전할 수 있는 용법이 형용사랑 부사적 용법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여기에서는 투부정사가 부사로 쓰인 거잖아. 디자인드 뒤에서. 그래서 디자인드 뒤에 투부정사가 impress와 intimidate 뒤에 수식받고 있는 요 스테이지즈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은 생략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두 번째는 유추 가능한 의미에서는 생략을 하기도 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그거 무슨 말이다? 이 자리에 능수동을 출제할 일은 없다. 대신에 단어 뜻은 명확히 알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34번 어려운데? 힘받네. 너희가 그 풀면서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확실히 10월 거의 3학년 걸 수준 반영해서 그런지 30. 좀 쉬운 거 먼저 할까? 6개 해야 되는데 이과는 3투 현상을 배웠나요? 아 배웠어? 4, 5, 6번 그 34, 5, 6 중에 내 생각인데 제일 길지만 36번이 그나마 좀 할만한 것 같아. 팩트를 설명을 하는 거거든. 과학 현상을 설명하는 거거든. 그래서 36번을 얼른 설명하고 좀 쉬다가 나머지를 얼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6번 주제를 보면은 뭐 이렇게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3투 현상을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냐면 나도 3투 현상을 찾아봤는데 요렇게 뭐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누가 산다고 가정해볼게. 이렇게 뭐가 이렇게 산다고 가정해볼게. 그리고 바다 속이니까 뭐 당연히 이렇게 물도 막 이렇게 막 있겠지. 물도 막 이렇게 막 둥둥 떠다니고 있겠지. 그 물도 그렇고 그 요 해양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피가 한정되어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네들이 신체에 저장할 수 있는 그 수분 아니면 다른 물질들의 부피 그 양이 총량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요 거북이처럼 생긴 애가 몸속에 소금기 염분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몸속에 저장할 수 있는 물과 소금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물이 차지하는 비율까지 저 소금기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소금기가 강해졌겠지. 근데 만약에 여기 물에서 보이는 소금기가 요 거북이처럼 생긴 애보다 좀 적다라고 하는 거는 이 물 속에서 가질 수 있는 소금기가 물에 지배당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똑같은 공간 속에서 소금을 더 넣을 수 있지만 물을 더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이거를 좀 어렵게 이 물 속에 물 분자가 더 많고 얘 안에 물 분자가 더 적다라고 하는데 얘랑 얘가 같은 공간에 있으려면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물 분자의 그 정도가 비슷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얘한테 부족한 물 분자를 어디로 가져올 거냐면은 요 소금기가 적은 물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요 거북이처럼 생긴 애랑 물이랑 전반적인 소금기가 비슷할 거란 말이지. 근데 얘가 몸통이 작아. 근데 억지로 물 분자를 들여왔어. 그러니까 얘 몸이 커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를 3투 현상이라고 한대.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는 게 36번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1번부터 바로 보면은 비록 해양 생물이 live in it 그 물 속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학교에서 모의고사는 아예 안 다루는 건가? 아예 안 다루는 건가? 아. 시간 되면 마지막 거 몇 번 하긴 했는데 이번엔 없을 것 같아요. 아, 아니 왜냐하면은 여기 이시 가리키는 게 워터라고 일단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 왜냐면은 뒤에 있는 요
목적어 전치사 in 뒤에 water를 이제 앞에서 지칭했다라고 보는 게 가장 맞기는 한데 누가 이 문장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저 it을 바다라고도 해석을 하는 것 같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물이라고 정리를 할게요. 물이라고 정리를 할 건데 만약에 학교에서 이 문제에 대한 풀이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럼 우리는 워터로 가면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학교쌤이 굳이 저 it이 뭘 지칭하는가를 말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르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일단 내용을 바로 보면은 해양 생물들이 물속에 살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요 생명체들은 여전히 필요로 한다라고 합니다. 투부정사 목적어들. 그래서 take in을 하나로 섭취하다, 흡수하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물을 섭취할 필요가 있는데 왜 있는지를 뒤에서 투부정사가 의미상의 주어랑 같이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거든요. 자기들의 몸이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해 물을 섭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소금기가 적당하게 들어가서 물이랑 적당하게 농도가 맞춰져야 내가 요 안에서 숨도 제대로 쉬고 혈액순환도 제대로 돌아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2번으로 넘어가면은 얘네들이 그러다 보니까 필요로 한다라고 합니다. 여분의 소금을 없애. 여기서 get rid of 요런 동사 알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여분의 소금이라는 게 뭘까를 뒤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물이 함께 가지고 오는 이라고 했을 때 요거 bring 뒤에 목적어가 빠졌다라고 해석을 합시다. bring with를 한 번에 해석하지 말고 bring 뒤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앞에 있는 extra certa를 수식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물이 원래는 소금을 물자기랑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게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이 본인과 같이 가져와야 할 요 소금을 없앨 필요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서 3번에 왜 그런가 봤더니 소금은 일단 스펀지처럼 물을 흡수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4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건데 만약에 너가 둘 거래 tiny mountain of salt라고 해서 그러니까 요렇게 접시가 있다라고 하면은 요 접시 위에다가 요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소금을 쌓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add enough water 물을 충분히 플러스 시켰다라고 합니다. 사이드에. 그러니까 한 요쯤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뒀다라고 생각합니다. 소금 위로 뿌린 게 아니라 소금이 이제 사이드 쪽으로 뿌렸다라고 하는 거지. 대신에 이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확실히 해줘야 되냐면은 요 커마 뒤에 make sure를 분사구문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하는 내용이 대절로 나와 있는데 소금의 가장자리는 물이 소금을 터치시켜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가장자리에 있는 물이 소금을 터치해야 된다. 요 빨간 물이 중간에 쌓여있는 소금이랑 어느 정도 닿아 있어야 된다. 이 사실을 확실히 하면서 물을 옆에 같이 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put and then add enough 요 과정이 전부 다 가정법 if절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요렇게 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소금이 물을 흡수하게 될 거라고 하거든. 그래서 요거 어디가 가정법이고 어디가 결론인지를 명확히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요렇게 설정을 하고 나서 5번에 Now you have a power of assault라고 해서 너가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소금이 젖은 상태로 이렇게 마운틴처럼 더미로 만들어져 있을 거다 라고 하면서 이때 소금이 물을 흡수했을 때
뭘 알아차려야 되냐면은 뒤에 나와 있는 요 이시 가리키는 게 젖은 소금의 더미. 요 아이가 in size, 부피의 측면에서 더 커졌다라고 해서 문맥상 increase가 들어간다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소금 더미의 부피가 커진 걸 7번부터는 같은 원리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해양 동물들에게도 적용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할 거거든요. 8번에 보니까 만약에 신체의 이 해양 생물들에게 있는 요 플루즈 S가 붙었기 때문에 동사 R을 붙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saltier, 더 소금기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 무엇보다 바닷물보다. 개인적으로 요거는 3초 현상의 원리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비교하는 대상이 두 가지가 뭔지를 좀 명확하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하나는 체, 다른 하나는 바닷물. 그러니까 액체끼리 지금 비교한다라는 거를 좀 명확히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뒤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수식을 하고 있는데 얘가 전치사 in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불완전한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바닷속에 있는 바닷물과 생명체의 체 두 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 만약에 생명체에게 더 소금기가 느껴진다면 이어지는 문장에서 여분의 소금이 바닷물을 흡수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거는 빈칸으로 출제하기도 너무 좋기 때문에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 앞에서 말했던 원리랑 같이 적용이 된 결론이거든. 앞에 있는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모르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알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8번과 같은 이 결과는 can cause,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해요. 요거 오형식으로 써서 된 목적어 해양 생명체들이 to 부정사 부풀어 오른다라는 모습을 유발할 수가 있다. 근데 10번 문장에서 반면에 만약에 바닷물에 있는 소금의 양이 주어, 우리는 on the other hand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8번 문장이랑 반대로 생각을 해줘야겠지. 그러면 이번에 바닷물에 더 높은 정도의 소금물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신체, 체액 속 소금의 양보다 더 높이 있다면 이라고 해서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장에서도 비교하는 대상이 이번에는 소금의 양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뒤에 있는 결과값도 빈칸 문제 같은 거 대비해가지고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물속에 있는 추가의 소금이 draw out of가 뒤에 써놨듯이 끌어내다 라고 해석을 할 건데, 요 신체로부터 얘를 끌어낸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신체, 아이고 맞겠네. 바닷물에 있는 소금이, 바닷물에 속해 있는 소금이 해양 생명체의 몸속에 있는 거를 끌어내서, 얘네들의 물을 끌어내서 농도를 맞춘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커마 뒤에서 분사 구문으로 마무리하거든요. 그리고 얘가 생략을 하고 있는 문장의 주어도 앞문장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바닷속에 있는 물의 소금이 얘 안에 있는 소금을 끌어낸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이 to dehydrate, 수분이 빠지게 하면서 동시에 부피가 줄어들게끔 할 것이다 라고 해서 마지막에 이런 거는 어휘적으로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3투 현상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마 얘가 그나마 할만할 겁니다. 팩트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만 쉬다가 나머지도 얼른 설명을 할게요. 3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개념이긴 한데 이건 약간 문과 개념이어서 좀 어려울 수 있어가지고, 약간 요거에 신방과에서 이걸로 논문 썼던데 누가?
됐다. 이게 침묵의 나선을 설명하는 지문입니다. 34번이. 근데 소주제를 보니까 사람들이 말을 더 하는 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침묵하는 거를 선택하기도 한대. 그래서 왜 어떤 사람들은 더 말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침묵을 하냐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결국 이 전반적인 것들이 침묵의 나선이라는 현상이다 라는 걸 설명을 하는 게 34번 지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1번으로 바로 넘어가서 보면은 정치 연구가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뭐 노엘 뭐 어쩌고저쩌고 이름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요 사람이 관찰했다라고 해요. 대절이라는 것을. 그래서 대절의 내용을 보니까 선거운동 동안에 특정 관점들이 보였다라고 합니다. 투 부정사라고. 근데 투 부정사에 get, play 이렇게 동사 썼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다뤄지다, 주목받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중간에 더 많이 다루어지는 것 같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다른 것들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뭐 정치 여러 가지 이슈가 팡팡팡 터졌는데 뭐 사회 쪽에만 그 이슈가 쏠리는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구체적으로 선거운동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1번 후보자와 2번 후보자 중에서 1번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만 팡팡팡 터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 그러면서 엔드 뒤에 때때로는 사람들이 뮤티드, 소리를 줄였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보다는, 그것들을 말하기보다는. 지금 여기에서는 rather than 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그 뒤에 요거 동명사를 썼다라는 거를 어법적으로 알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rather than은 보통 이제 앞뒤에 품사를 맞추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지. 그러면은 그들의 의견에 대해서 말한다라는 저 행동과 사람들이 목소리를 줄인다라는 두 가지 행동을 rather than 앞뒤에서 비교를 하는 건데, 얘를 하나의 행동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의 행동처럼 취급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ing를 붙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말을 하기보다는 왜 목소리를 줄였는가에 대한 상황을 especially if 뒤에서 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리를 줄이게 만드는 그 의견들이 were perceived, 인지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지. 얘가 뒤에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였다가 그 주격 보호로 빠진 건데, 뭐 이렇게까지 너무 어려울 것 같으면은 그냥 수동태 동사 뒤에 to 부정사라는 모습이 인지되었다라고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맥상은 인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러면은 1번 문장은 쉽게 말해서 선거 기간 동안에 인기 없는 후보에 대한 얘기가 없더라. 인기 없는 후보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견을 표출하지 않더라 라는 거를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2번 문장에서는 1번 문장에서 언급한 이 연구자는 본인이 연구한 그 내용, 목적어 디스로 받아줬고, 이게 이제 침묵의 나선이구나 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언제 일어나는지를 3번에서 설명을 해주는데, 요 침묵의 나선이라는 게 occur 자동사 써가지고 문장 만들었거든요. 요게 일어나는데 언제 일어나는지를 웬디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기는 한데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을 인식하는지를 뒤에서 대절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견이 popular, 인기 있다고, 이런 거. 개인적으로 이 지문은 popular랑 unpopular가 들어가는 자리를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 공통으로 들어간 걸 써보세요. 이렇게 내기도 되게 좋으니까. 네, 어쨌든 여기에서는
인기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개개인들 individuals에서 붙었기 때문에 동사 원형 그대로 썼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기 있는 그 의견들을 표출을 하더라. whereas 반면에 이번에는 또 어떤 사람들인지를 뒤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do not think,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여기에서는 not을 썼다라고 하는 게 그 어휘 문제를 판단할 때 되게 중요하겠죠. 그들의 의견이 인기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popular가 들어갔지만 어쨌든 인기 없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이 사람들은 조용한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합니다. 얘가 이형식 동사 주격보. 4번으로 넘어가서 주어 디스퍼스는 3번 문장을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이 3번 문장의 모습이 나선형의 모습으로 일어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봤더니 이어지는 문장에서 어떤 문제의 one side, 한쪽 측면이 end up with를 한 번에 결국 어떠어떠하게 되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상당한 많은 주목, 관심을 얻게 되다라고 목적어랑 같이 쓰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표현은 빈칸으로도 출제하기 좋으니까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and 뒤에서 반대쪽 the other side 같은 경우에는 with very little, 되게 적은,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할 건데, 요거 밑에 이미지 옵션에서 넣어놨거든요. 여기에 있는 게 다수, 인기 있는 의견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인기 있는 의견은 그거를 언급하는 횟수랑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그것이 차지하는 부피가 약간 요 정도로 말이 왔다 갔다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랑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밑에서 거의 언급하지 못하고 요 안에서만 조그맣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말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마치 결과적으로 멀리서 보니까 나선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 라는 거를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5번에서 방금 전에 말한 거를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예시를 들어줄 건데,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그들의 의견을 표현한다라고 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지는 문장을 보면은 사람들은 그들의 의견들을 표현을 하기도 하고, 혹은 wear buttons라고 하면은 옆에 써놨지만 배지를 달라. 그러니까 선거운동으로 치면은 이렇게 내가 몇 번을 지지하는지 이렇게 띠두르고 있는 거 있잖아. 약간 그런 거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they put bumper stickers라고 하면은 그 우리 도로 이렇게 걸어 다니거나 이제 엄마 아빠 차 뒤에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회사 이름이나 아니면은 무슨 학원 이렇게 시트지로 붙인 다음에 운행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put bumper stickers가 자동차에 막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뭐 버스나 자동차가 학원에 이제 홍보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학원을 막 이렇게 언급을 하고 싶다라는 거잖아. 우리 학원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뭐 선거 기간에는 특정 후보의 이제 이름이 부착되어 있는 뭐 트럭이나 그런 것들을 타고 이제 돌아다닐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다양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and 뒤에 또 어떤 방식도 있냐면은 이 사람들은 소셜 미디어에다가 그들의 의견을 이제 게시를 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6번 문장에서 어쨌든 이러한 나선형의 이런 법칙에 따르면은 사람들은 그들의 이러한 생각들을, 이거 일단 문맥적으로 먼저 하면은 more이 들어갈 거거든요. be more apt to do, 더 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이러한 종류의 생각들을 더 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어떨 때 더 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웬 뒤에서 설명했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똑같은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으면 더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려고 하는 것 같다
라는 걸로 한 번 더 강조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35번 마지막으로 얼른 볼게요. 요거는 뭘 말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부터 1km를 달려간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키와 몸무게가 이 정도이면서 체력적인 조건이 이 정도 되는 사람은 1km를 평균적으로 뭐 얼마 만에 달릴 수가 있다 라고 이제 가설을 세웠어. 그거를 물리학으로 내가 증명을 하고 싶거든. 그러면은 그 1km라는 길이를 킬로미터 단위로도 쓸 수 있지만 미터 단위로도 쓸 수가 있고 뭐 피트로도 쓸 수가 있고 다른 단위들을 쓰더라도 똑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지만 이 실험이 만들고 싶은 결과값과 그 실험으로부터 적용하고 싶은 물리학적인 법칙은 똑같다라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은 물리학이 적용하는 법칙은 똑같지만 그거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단위, 척도는 그거를 수행한 사람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라는 게 35번이 하고 싶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1번 문장 바로 넘어가서 보면은 측정 단위라는 거를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를 뒤에서 동격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한 종류의 descriptive device라고 해서 서술적인 장치, 근데 이게 뭔지를 뒤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뒤에 문장이 완전해 보이기는 하는데 We are familiar with using 동명사 뒤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물리학에서 사용을 하는데 익숙한 서술 장치 중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문맥상 familiar 요거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2번으로 넘어가서 공간 거리는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주어질 수가 있는지를 in terms of가 우리가 보통 어디에 관하여 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제 이 지문에서는 기준으로, 단위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피트, 미터 아니면 다른 단위 이런 것들로 공간을 측정하는 거리는 주어질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물리학이 will be the same, 똑같이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개의치 않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주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요 말을 2번 문장에 설명했다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방금 전에 말했던 1km를 얼마 만에 달릴 수가 있냐, 이동할 수가 있냐 라는 그 실험을 나도 하고 다른 연구자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둘이가 사용하는 1km의 수치 단위는 다르겠으나 우리 둘이 필요한 물리학적인 근거, 뭐 공식, 법칙 그거는 똑같을 것이다 라는 거를 2번 문장에 설명을 해주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거를 3번 문장이 뭐라고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냐면은 우리가 2번 문장으로부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대절이라고 합니다. 대절에 보니까
물리학이라는 게 does not prefer,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 특정 한 단위만을. 무엇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여기에서 prefer이라는 동사가, 이거는 나중에 독해할 때도 좀 써먹을 수가 있는데, prefer이 A to B도 많이 쓰이긴 하지만 A over B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비교하는 문장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뭐 다른 특정 단위들보다 어떤 하나의 단위만 선호하고 그런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거야. 어떤 단위를 쓰더라도 똑같은 법칙을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and 뒤에서 우리는 선택할지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어떤 하나를. 근데 이게 어떤 건지를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좋아하다, we like 뒤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for reasons of convenience 같은 경우에는 편의상의 이유로 라고 해석을 하기는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표현은 그냥 나중에 독해할 때 종종 보게 될 거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편의상의 이유로, 내가 좀 편하려고 좋아하는 걸 사용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또 다른 결론은 어떤 게 있을까 라고 했을 때 4번 문장을 보니까 우리는 또 다른 결론을 내고 싶대. 그래서 대절의 내용을 봤더니 어떠한 특징인데, 이게 depending on, 어디에 달려있는지를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선택에 달려있는데 이게 특정한 수치값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수치값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이 4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feature이라는 주어와 그 다음에 이 주어에 대한 동사 is out of there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거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주어 전체를 한번 다시 해석을 해보면은 두 개의 로케이션, 지점, 위치 사이라는 그 공간적인 분리에 할당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방금 한 말을 A 지점, B 지점 요렇게 이 사이를 설명하는 이 공간이 있을 거란 말이지. 이 공간을 spatial separation이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근데 이 두 개의 지점 사이에 있는 이 분리되어 있는 공간에 할당된 특정 수치값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키로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미터가 될 수가 있고, 피트가 될 수가 있고, 어쨌든 뭐 요런 다양한 단위들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것과 같은 나의 선택에 의존한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 쉽게 말하면은 내가 원하는 단위를 마음대로 골라 쓸 수 있는 요 특징은 is not out there, 여기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냐면은 in the world 뒤에서 단위의 선택을 제외한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실험을 위해서 요 사이를 킬로미터로 지정을 했거든. 근데 다른 사람은 이 거리를 미터로 지정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실험을 설정한 이 둘 사이의 공간을 따로 분리한 내가 만든 실험이라는 세계에서만 요 사이의 공간이 1km면 1km, 100km면 100km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을 is 뒤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만 요 거리는 이 수치값을 따른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5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거리를 위주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온도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위로 주어질 수가 있는지를 in terms of에서 화씨, 섭씨, 그리고 켈빈 척도라고 나와 있는데, 켈빈 척도가 무슨 뭐 좀 어렵더라고. 뭐 중요하진 않는 것 같아가지고 개념을 정리하진 않았습니다. 뭐 존재 뭐 조절하던가 아무튼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주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and 뒤에 물리학에서는 어떤 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언제 우리가 화씨에서 섭씨로 바꾸든 섭씨에서 켈빈 척도로 바꾸든
어쨌든 그 온도의 변화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적용한 물리학, 공식이 됐든 법칙이 됐든 그런 것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요런 것들도 주제랑 가까우면서 빈칸으로 내기 좋으니까 알아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주제가 이해가 되면은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이 지문 전체를 어떻게 결론 지을 것인가, 어떻게 요약을 할 것인가, 이거를 대절로 결론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척도, 온도의 측정 단위든 거리의 측정 단위든 그거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is 뒤에 요거는 어휘적으로 좀 알아주면 좋을 거거든요. 임의적인 선택이다. 뭘 하는 데 있어서 description 하는 데 있어서 요런 거는 좀 단답형으로 출제하기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이 연구를 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설정을 한 거다. 연구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뭐도 결론 지을 건지를 and 뒤에 두 번째 대절 씁니다. 어떠한 특정이든 이게 주의에서 주격관계 되면서 수식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에 의존하는 어떤 뭐 특징, 특색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실험은 킬로미터를 특징으로 만듭니다. 이 실험은 섭씨를 특징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실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돼버린 거야. 어떤 단위를 썼는가라는 특징이 된다라는 거거든. 이것은 is 동사 뒤에서 척도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수치지만 뭐 킬로미터로 설정을 했냐, 그냥 미터로 설정했냐에 따라서 이 실험 속에 등장하는 수치 값이 크게 정리가 될 수도 있고 작게 정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마지막에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고,